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활보하는 동안 도대체 군 당국은 뭘 했느냐? 그제, 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 당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물론 전 정부에서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현 국방장관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현안,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장관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부터 하고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돼요. 그거 틀린 자세예요. 어제 작전 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 또 마찬가지 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NSC 개최를 왜 안 하셨어요? 건의하신 바 있습니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NSC 회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또 중대한 결정 사항이 있거나 할 때 통상 하는데, 이 문제는 작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작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작전이 말씀드리면 끝나고도 통상 국민들께 이 중요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게 NSC잖아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최고의 안보 의사결정 기구 아닙니까?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4시 50분경에 온 브리핑 한다고 해놓고 이 무인기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하고 입양견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그 국방장관으로부터도 12시에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이 국무회의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 또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당국자들로부터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나? 과거에 비슷한 일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 이렇게 호통,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 성대 묘사를 못해서 그런데 아마 제가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목소리 톤이 높았을 것이고 그 참석했던 보고하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호통치는 그런 목소리 톤이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 의원께서 흉내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톤으로 했을지? 아니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워딩이 중요할 텐데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2014년에 우리 청와대 상공을 지나간 북한 무인기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는데 그 보니까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뭐 고장이 나갖고 추락한 거 아닙니까? 사후적 발견이 됐습니다. 사후적 발견이 됐는데 어제 군 당국이 말이죠. 요번에 탐지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낮았다. 이전에는 탐지도 못했는데 요번엔 탐지 정도는 한 거다 그랬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게요. 그 당시에는요. 이 그 탐지할 수 있는 그 고성능 레이더가 없었습니다. 없어갖고 그걸 나중에 이제 추락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발견한 거고요.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주 고가로 이스라엘제 그 레이더를 사왔어요. 사와서 뭐 했는데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고가의 장비만 사오면 뭐 합니까? 그걸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평상시에 그 훈련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한 7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저런 일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크게 이제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저거 그 보고 받고 나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국무회의도 못 들어오고 저기에 대한 그 대비책 그 다른 그 안보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국방장관을 호통을 치고 나서
이제 국방부 쪽에서 군 당국자들도 뭔가 적절한 해명이나 설명이 더 있었겠죠, 당연히. 1.8m, 2m도 안 되는 작은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 레이더가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고,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이 조금 화를 누그러뜨린 다음에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전 정부에서 훈련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어요. 호통쳤다는 얘기를 왜 어제 미리 좀 알려주지? 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늦게 국무회의에서 전 정권에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한 뒤에 사후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호통쳤다는 얘기를 언론에 설명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터졌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번에 왜 저희 한미일 같이 훈련할 때 뭐 포탄 하나 쐈는데 뒤도 떨어져가지고 민가에 근처에 떨어져서 한번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느꼈는데, 야, 우리 국방 능력이 어느 순간 이렇게 틈이 생겨서 정말 사용하지 않은 소화기를 갖고 있는 이런 것처럼 최첨단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제대로 쓰지를 않고 훈련을 안 해서 정말 문제가 곳곳이 있다는 생각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훈련을 안 한 게 정말 문정부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실제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서로 대치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제가 봤을 땐 정말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국방 능력과 그런 것들이 실제 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대통령도 많이 화나셨겠죠. 일반 국민들도 화났으니까. 근데 이제 차근차근 지나면서 이 무인기가 사실은 같은 무인기든가 아니면 좀 다른 특수장비가 아니면 포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군 당국의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당시에 뭐 군 당국의 그런 변명, 저는 국민들에게 내세울 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사를 더듬어 보니 아니 그 지난 정권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네. 저는 충분히 이런 자료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상체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 뭐 아무리 저기서 쏴대도 아무 대응도 안 했으니 저는 뭐가 있었던들 뭘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인기까지 보낼 거라고는 특히 이렇게 서울 상공에다가 보낼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으니 저는 이것은 우리가 북한과의 뭐 9.19 군사합의 이후에 굉장히 느슨해졌다. 경계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오늘 나오신 대통령의 말씀은 그 연상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이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것은 이제 언론에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해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육성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경찰을 질타하는 그 보도가 나고 나서 이후에 윤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공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의 톤만큼이나 아마 어제 회의에서 국방장관, 관계자들을 질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 정도 톤이 아니었을까 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현 국방장관 또 군을 신뢰하지만 이 현 국방부 현 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는 그것대로 질타를 했고 다만 원인을 들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17년에 무인기가 왔다 간 이후에 전혀 관련된 훈련이 없었고 제대로 된 대응 체계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계속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뭐 국방 안보 부분은 계속 훈련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더 대통령께서 챙겨야 될 것은 첩보적 기능.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드론에 대한 혹은 어떤 그 무인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고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뭐 민주당이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 들여다 보면은 이게 그 하자가 있어서 삭감된 거거든요. 사용할 수 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몰아가게 하는 식으로 예. 말하자면 전 정부와 민주당 때문에 국방 예산도 일방적으로 줄어들고 예. 마치 안보 태세를 말하자면 만전에 기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야당이.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 사안 같은 거는 청와대를 왜 옮겼냐라고, 예. 즉 100km 시속 100km 하는 걸 1시간 동안 무인기가 돌았을 때는 지금 군에서는 뭐 용산 글쎄요 하지만 사실은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예. 뭘 찍어갔는지. 실제적으로 왜 청와대가 북악산 밑에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사건이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지금 이제 드론 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설 그 개념을 했단 말이죠. 군이 없습니까, 드론 군? 장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아침에 전 어떤 합참 공부실장 물어보니까 그 전에는 방어만 했는데 이제 공격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더 국민들을 안전시킬 예. 수 있는, 즉 그야말로 7시간 동안 아무런 그러면 작전을 하는 동안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인기에다 생화학 무기를 하고 오는 동안에도 작전을 한다는 핑계로 아무런 경보음이라든지 예. 국민한테 홍보하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는 일상적인 어제 동안의 7시간 동안의 행보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아까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지금 어제 3차도 그렇고 니네들이 빨리 책임지는 일을 안 하고 왜 내가 한테까지 부담이 오게 하느냐 이런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드론 부대 창설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뭐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군에는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혼동을 한 것인지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고 얘기한 것인지 야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얘기랑 야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면피와 남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 신 의원님, 예. 대통령이 드론봇 전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까지의 지금 드론봇 부대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비예요, 수비. 수비형? 예. 방어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국회에서 깎인 것 중에 예. 하나가 근거리 북한에 저기 가서 근거리로 근접해가지고 북한의 중대 예. 규모까지도 다 파악해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쪽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드론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예. 이렇게 그 공격용 드론이 되려면요 최소한 뭐 폭탄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거 지금 2m 이하짜리 아니에요? 무게로 따지면 한 15kg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장착되는 엔진도 있고 뭣도 있고요. 그런 데는요 의미 있는 무슨 살상용 폭탄을 싣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예. 예, 힘들고 그래서 적어도 한 6m 정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놓쳤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생화학 무기를 실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생화학 무기는 좀 더 다른 거고 예. 생화학 무기를 김정은이 만약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요격해도요 우리 상공에 있는데 생화학 무기 싣고 있는 드론을 요격하면 그게 생화학 무기가 어디로 퍼집니까? 우리 다 여기로 퍼지잖아요. 예. 그거는 김정은이 전면전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군의 대응은요 바로 뭐 미국하고 상의해갖고 뭐 북한 평양에 있는 주석공을 때리던가
뭐 그 원점 타격으로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이거 보자고요. 어제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요 드론보 전투단이 그 전에 있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대가 먼저 날라오고요. 나머지 네 대는 교란용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날라온 예. 한 대가 중요합니다. 서울 상공을 시적 구간. 네, 예.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 세 대를 송골매 예. 세 대를 보내라. 세 대가 갔다 왔어요. 예. 북한은 우리 그 송골매 세 대가 갔다 온지도 그 탐지조차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1월 2일에 이 울릉도 그쪽으로 탄도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이. 그때도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지대지 미사일이 있고 공대지 미사일인데 지대지 미사일은 이 우리가 그 발사하기까지 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바로 공대지로 때려라 해갖고 세 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게 9.19 군사합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어겼죠? 지난번 울릉도 그 미사일 발사 때도 북한이 먼저 어겼죠. 엊그저께도 이거 먼저 어겼죠. 그 어겼으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요. 오히려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비례성의 원칙을 그러니까 안 지켰을 이 것이다. 비례성과 충분성의 예. 원칙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걸 안 했을 거라고. 한 것과 안 한 거 이런 것이 차이예요. 예. 네. 방금 이제 신 의원 얘기하셨지만 어제 북한의 무인기 하나가 우리 이제 서울 상공을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올라갔고 나머지 4대는 이제 김포나 강화도 쪽으로 이제 교란 작전을 했다라고 이제 군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총 5대가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으로 올려보낸 이 무인기 송골매라고 하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무인 정찰기는 2대가 갔어요. 그럼 5대가 내려왔는데 왜 2대만 보냈냐? 이게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거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군 당국은 실질적으로 교란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정찰을 하고 간 한 대에 대해서 2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양가 비례성 원칙이 맞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교전도 불사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북한으로 올려보내는 게 맞았냐 아니었냐? 그 윤석열 정부의 지금 원칙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어떤 방침에 따라서 예. 그 비례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실익이 있는 거죠? 묻고 싶어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북한군 드론에 철저히 군이 농락당한 사건이에요. 예. 자 이것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책임 회피하고 호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군의 대비 태세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군이 문재인 군대가 따로 있고 윤석열 군대가 따로 있습니까? 그 군은 그대로 있었어요. 자 2018년도에 드론 부대 창설해서 2021년 6월에는요. 작년 6월에는 이미 초소형 드론 이 체계, 무기 체계를 시범 운용까지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그런 훈련도 안 했어요? 이렇게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 회피 차원에서 야당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 안 한 군대로 예. 몰아가고 기강회의, 뭐 훈련 부족 그것은 문재인 군대, 윤석열 군대 따로가 아니다는 점에서 좀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두 번째, NSC 당연히 소집했어야죠. 작전 중에도 NSC 소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K1 그 경공격기인가요? KA-1. KA-1. 예. 자, 이거 추락했을 때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왜 추락했는지도 몰랐잖아요. 무슨 비행기 결함 사고인가? 자, 그런데 이게 무인 정찰기 대응 차원에서 결국은 이륙했다가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NSC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야죠. 자, 전 정권 타다지 NSC 소집 안 하면서도 또 군 책임 타다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단계 앞서 처음 물어봤던 질문. 자,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당연히 격퇴해야죠. 그러나 강대강, 확전 불사 이런 얘기는 군 통수권자가 할 얘기는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예. 자극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문제 이슈를 강대강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저는 하지하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이 대북 굴종 그 저차원 저자세 해가지고 김정은의 버릇만 더 나쁘게 만들었다가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정작 군사 안보에 신경 쓰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NSC를 소집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 그러나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를 날려라. 네. 2배, 3배 더 날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요, 아닌가요? 저는 예. NSC의 개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비상 상황이 예. 벌어졌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긴급 상황에서는 제일 한심한 게 회의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예.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윤석열의 군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군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군대라는 건 최고의 통치,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의 군대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지휘자가 갖고 명령을 내리는 군대였어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명백하게 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시 상황이라는 것도 뭐 불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쪽이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단결력, 그다음에 우리의 판단력이 굉장히 단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니 5년 동안 돈 퍼주고 다 살려주고 미국에게 연결시켜주고 미사일 그렇게 쏴대도 참아주고 우리가 얻은 게 뭔가요? 아까 무슨 책임지냐고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 5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었습니까? 퇴임하셔서 계속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다려야 된다. 내가 했던 거 언젠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대남이라는 표현 대신에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적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하게 이런 북한의 이런 뭐랄까요 무력 야욕을 꺾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인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제도 사실 한밤중에 전투기가 발진을 해서 이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 사시는 주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엄청난 전투기 소리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전투기도 아니고 무인기도 아니고 풍선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상황을 종료했는데 풍선에 놀라서 전투기 수대가 떠고 우리 공격력 자산들이 출동하는 이 상황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대비태세가 다시 또 굳건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국민들이. 고무풍선에 놀라서 전투기가 뜨는 상황을요? 그전 상황은 새때였었죠. 예. 그것도 또 실제로 즉각 국민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강화도 인근의 자치단체가 띄운 문자, 긴급 문자. 예. 그걸로 알려졌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 우리 쪽 무인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다가 나중에 새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저께 왜 국민들이 실망 내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봤을까? 우리 방어망이 뚫렸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저는 우리 방어망이 뚫린 게 정말 앞으로도 그러면 괜찮을까? 이에 대한 불안,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부대가 없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방어망 부대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런 소형 무인기 드론이라도 앞으로 촘촘히 막을 수 있는 레이더든 아니면 뭐 격추 시설이든 이걸 갖추는 게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엔 국민에게 더 설득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그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북한이 무인기 띄우면 우리도 같이 무인기를 띄울 수 있는 공격력 능력을 갖추는 거 이거 보강하겠다. 이건 제대로 짚은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공방하고 뭐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뭐 이건 네 탓이고 전임 정부 탓이고 이걸 지금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닐 거예요. 다시 또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보냈을 때는 정말 빈틈없이 다 격출시켰다. DMZ를 넘어오는 순간 바로 격출시켰다. 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지금 휴전 상태인데 경계선을 넘어서 유인 자산이든 무인 자산이든 그걸 뛰었다는 경우는 그건 뭐 바로 격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췄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군 당국을 변명하거나 이제 해명을 제가 대신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군 관계자 합참의 설명을 들어보면
1.8m 크기의 이 소형 무인기가 지상에서 3km 고도로 시속 100km 속도로 날아다닐 때는 이게 레이더에는 거의 점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포착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건 뭐 우리가 군사적 기술이 딸려서가 아니라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레이더 기술이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합참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